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5일 오후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요. 최소 노력의 법칙. 혹시 아시나요? 해당 법칙이랑 TQQQ ETF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제 생각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선 워렌 버핏 모두 아시죠? 워렌 버핏이 말하는 오늘의 명언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성공 전략의 본질은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가 아닌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데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워렌 버핏은요, 매년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의 투자 철학과 성과를 공유합니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오면서 주식시장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로 집중력을 꼽았는데요. 워렌 버핏은 자신이 투자할 기업을 선택할 때 철저하게 분석하고요. 그 기업에만 집중했습니다. 다른 기업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선택한 기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죠. 투자뿐만 아니라요. 일상적인 삶에서도 워렌 버핏의 집중력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신문을 읽고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투자할 기업을 찾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점심 식사는 주로 집에서 하면서 독서와 집필에 시간을 보냅니다.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요. 잠들기 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명상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워렌 버핏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요. 불필요한 일을 줄임으로써 성공적인 투자와 경영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핵심적인 일에 집중함으로써 더욱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워렌 버핏의 성공 전략에서 배워야 할 점은 바로 두 글자. 선택과 집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일을 벌이면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워렌 버핏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최소 노력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최소 노력의 법칙이란 말은 레버리지 책에 나오는데요. 롬머가 쓴 레버리지 책입니다. 보면 최소 노력의 법칙이란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더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더 많은 시간을 얻는 것,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얻는 자본주의의 공식을 최소 노력의 법칙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최소 노력의 법칙은 한마디로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얻는 자본주의 공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소 노력의 법칙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남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많은 돈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 영상이 끝나면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계획 속에서 당신의 레버리지에 대해서 지배당하고 시간당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선택이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과 일과 돈이 정비례한다고 생각할 텐데요. 하지만 백만장자, 억만장자 등과 같은 부자들은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더 긴 시간 동안 일하고 초과 근무를 해야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곤 말하죠. 하지만 실상은 레버리지를 구축한 사람이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게 현재 실상이고요. 아무튼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소 노력의 법칙하고요. TQ의 인간관계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위에서 언급한 최소 노력의 법칙과 TQ는요.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지만 TQ는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이제 3배 레버리지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나스닥백에 투자하고 있죠. 4차 산업혁명에 모든 우수한 기업들이 거기 속해 있습니다. 나스닥백에. 물론 잘못된 투자 시점 그리고 생각을 갖게 되면 자신의 투자 자산을 3배 더 줄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게 또한 3배 레버리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투자라는 것의 본질을 보면요. 투자는 원금을 지키는 방식이 아니고요. 원금의 손실이 조금이라도 있어도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행동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즉 최소 노력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TQ, ETF가 아닐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 당신이 1억 원의 투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 8%라고 한다면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8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TQ와 같은 3배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하게 된다면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만약 연평균 수익률이 8%가 나왔다면 3배 레버리지 특성상 24%의 수익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른 예를 들어보면요. 만약 당신이 1000만 원의 투자금을 가지고 있고 주식시장이 10% 상승했다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가진 1천만 원의 주식이 만약 10% 상승한다면 1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TQ 같은 3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했다면 주식시장이 10% 상승했을 때 무려 30%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즉 100만 원의 3배인 3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최소 노력의 법칙에서 말하는 부분을 적용한 최소한의 돈을 이용해서 최대한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 바로 TQ ETF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것이고, 그래서 저는 TQ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TQ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는 TQ의 5년 차트입니다. 해당 야후 파이낸스에 있는 자료인데요. 보시면 아래는 SPY라고 해서 S&P 500에 투자하는 ETF, 워렌 버핏도 언급을 했었죠. 자신이 사후 모든 자산은 SPY, 그 S&P 500에 투자하는 ETF에 투자라고요. 그리고 TQ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파란색입니다. S&P 500 대비 물론 이렇게 낮아진 적도 있지만 대다수가 위에서 놀고 있죠. 이렇게 급상승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 저점을 맞추는 건 항상 말씀드리면 어렵죠. 하지만 이 저점이 아닌 여기서 그냥 꾸준하게 모아갔다고 치면요. 무려 엄청난 수익률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3배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그런 관점인 거죠. 결론은. 3배 레버리지를 투자했을 때 이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한번 조금이나마 자신 자산을 투입하면 어떨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락장에는 이렇게 빠집니다. 자산이 거의 폭망하는 거죠. 회복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해당 저점을 맞출 수는 없을지라도 이 구간에서만 투자를 했어도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공부를 통해서 이 구간에서는 투자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투자를 쉬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에 차트를 보시면 코로나19 팬데믹에 이후에서요. 보면은 2020년 3월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급반등해서 2022년 최고점을 기록하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최고점 대비 현재 가격은 엄청나게 지금 올라왔다고 해도 엄청나게 지금 떨어진 상태죠.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차트를 보면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요. 언제든지 큰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식시장은 우상향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긴 하죠. 특히 S&P 500 보면 우상향하고 있죠. 지속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장기적인 관점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한 우상향을 보여왔다는 사실도 초점을 한번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요, 지금보다 더 발전할 것이고요. 인간의 욕구와 욕망은 끝이 없죠. 그래서 기술의 발전과 경제 발전은 계속해서 현재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에 탑승하기 위해서는요, 혁신적인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한 기업들이 모여있는 주식시장, 나스닥백에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업들이 모여있는 ETF, 바로 QQQQ가 있죠. 한배, QQQ 한배, ETF가 있고요. 그래도 최소 노력의 법칙에 의거해서 TQ 3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저 역시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TQ가요, 전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떨어지든 오르든 변동성을 파도 타듯 즐기면서 모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떨어지는 것은 기회고 오르는 것은 기분 좋고 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되겠죠. 만약 변동성을 참지 못하시면 하지만 절대 TQ는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오해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영상과 글은요, TQ에 무조건 투자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영상이고요. 혹시나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있으신 분들께서도요, 감당할 수 있는 자산의 5%에서 10% 정도만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절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해당 화폐의 가치는 쓰레기 정도로 떨어지는 거죠.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는요, 어, 투자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어떤 어, 같이 가는 거라고 할까요? 아무튼 투자는 꼭 하셔야지 자신의 자산이 줄어드는 것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TQ는요,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2022년부터 2023년 엄청난 하락을 보였죠. 이런 하락한 내용에 대해서도 꼭 교훈을 얻으셔야 됩니다. 와, 3배 레버리지가 양의 방향이 아니라 음의 방향이면 엄청난 자산의 손실을 입겠구나 하고요. 아무튼 오늘은 TQ와 최소 노력의 법칙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저만의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내일도 더 좋은 콘텐츠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